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잠에서 깬 게 몇 번째인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헬레나이고 108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왜 아직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00살이 넘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걸어 다니는 기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념비 같은 존재로요. 사람들은 비결이 뭐냐고, 뭘 먹느냐고, 몇 시간을 자느냐고, 매일 기도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이나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다른 많은 이들의 폐가 멈췄을 때 왜 제 폐는 계속 기능하는지 몰랐습니다. 3명의 자식과 2명의 남편, 그리고 거의 모든 친구들을 묻었는데도 왜 제 심장은 아직 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순전히 고집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돌 같다고 늘 말씀하셨죠. 6살 때 아버지가 금지한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15살 때는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토니오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남자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장이 지칠 때까지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거겠지. 아마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건 떠나기엔 너무 고집이 세서일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깨닫는데 1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진실은 3달 전 일요일 오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2년째 살고 있는 요양원 베란다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건 108살이 되면 얻는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죠.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아무도 당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줄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줄리아는 간병인 중 한 명으로 25살쯤 되었고 늘 포니테일로 묶는 긴 검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고 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침묵만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우리는 20분쯤 그렇게 앉아 새소리와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요. 약혼을 깼다고,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이제 3년의 세월을 낭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안토니오 전에 다른 남자와 약혼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사람이었죠. 1937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사랑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결혼 2주 전에 그에게 다른 도시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어머니는 제가 병이 날까 걱정하셨습니다. 1년 내내 제 인생이 끝났다고,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혼자 불행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안토니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1년의 고통은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그를 만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줄리아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그 말이 기분을 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이마에 키스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0분의 대화가 어쩌면 제 108년의 세월, 전부의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 고손자 루카스가 찾아왔습니다. 16살인 그는 모든 게 너무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걸 고민 중이라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고 다 들었고, 그가 끝냈을 때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도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16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은 아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헤매고 있죠. 20대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첫 딸을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잃었을 때 말이죠. 이름은 세실리아였습니다. 아주 작고 완벽했는데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신생아 중환자실도 없었고 지금 같은 의료시설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제대로 잠잘 수도 없었고 제 딸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실리아의 기억을 죽음이 아닌 삶으로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후 4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가족의 일부인 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자랐습니다. 루카스는 제가 이야기를 끝낸 후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 쉬워지지 않고 그냥 달라질 뿐이라고요. 당신을 부수지 않는 방식으로 무게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세게 껴안더니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모든 답을 갖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월 동안 이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어렸을 때 어둠을 무서워하던 제 아이들과 사랑과 이별을 배우던 손주들과 버스에서, 마트에서, 은행 줄에서 만난 낯선 이들과 그들이 기억조차 못할지 모르지만 그 특정한 순간에는 차이를 만들었던 작은 대화들이요. 그때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어느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이 새벽 6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고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출장을 갔고 그녀는 어린아이 셋과 혼자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안토니오에게 맡기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열이 내릴 때까지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염이었고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저를 껴안으며 저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두 번째 남편 조르즈가 58배 직장을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늘 괜찮았었다고, 그는 월급 명세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지만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전 것보다 더 나은 거였죠? 그리고 15년 후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제게 한 마지막 말 중 하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했다는 것. 그 말들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대 초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도 기억났습니다. 방문객이 없는 환자들에게 오후마다 책을 읽어주었죠. 마누엘이라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거의 석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가족 전체와 싸운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습니다. 때로는 신문, 때로는 책,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원할 때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제가 그 몇 달을
덜 외롭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집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저만을 위해 준비한 거대한 사명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직도 잡아줄 손과 들어줄 귀와 나눌 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인생이 100여덟 년의 이야기들, 고통들, 기쁨들, 힘들게 배운 교훈들을 쌓아 올리도록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눠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는 매일이 누군가에게서 훔치거나 낭비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기회의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를 덜 외롭게 만들 기회. 누군가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수백만 명이 겪었고 그들도 살아남을 거라는 걸 이해시킬 기회. 고통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신경 쓴다는 표시라는 걸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던 열쇠를 마침내 찾았을 때의 그 느낌 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마침내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순간들에요. 항상 멈춰서 저와 이야기하며 자녀들 이야기를 해주던 청소 담당 여성. 매일 오후 복도에 혼자 앉아 결코 오지 않을 방문객을 기다리던 휠체어의 어르신. 임신 사실을 막 알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던 간호사. 그들 각각에게서 저는 유용하게 쓰일 기회를 받습니다. 영웅적이거나 비범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요. 얼마 전 요양원 원장님이 제게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처 학교 청소년들과 나이 든 입소자들이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요즘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15살 소녀가 제 앞에 앉아 5분 정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걸 배웠거든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계속할 이유를 못 보겠다고 거대한 공허함을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제 인생에서 여러 번 겪었던 그 소녀를 봤습니다. 세실리아를 잃은 후, 안토니오가 죽은 후,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묻은 후, 저는 그 공허함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로 채우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순간들로요. 아침 커피 향, 얼굴에 닿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다른 사람의 삶에 아주 작은 차이라도 만든다는 느낌. 그녀는 주에 깊게 들었고 떠날 때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한 걸 봤습니다.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날 제 방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알아차리고 거기 있어주는 것. 당신이 짊어진 고통을 다른 사람이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는데 도움이 될 지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어나 하루를 더 살아있다는 걸 깨달을 때 저는 왜냐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거든요. 어딘가에 누군가가 오직 제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잡아줄 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한, 제가 고통과 이해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는 한,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108년이 저를 불멸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몇 번이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몇 번이나 일어설 수 있는지의 증인.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힘든 장일 뿐이라는 증인.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계속할 가치가 있다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한 세기 이상을 살았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상하게도 계속되고 변하고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 아주 오랜 후에 당신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앉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요. 서로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도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깨어날 것입니다. 계속 숨 쉬고 대화하고 듣고 나눌 것입니다. 제 몸이 마침내 쉴 때가 됐다고 결정하는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걸 알고 떠날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를 바꾸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몇몇 사람들의 며칠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깨달았지만 그게 제가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